네, 안녕하세요. 김민지입니다. 1부에 이어서 2부 창업가의 대외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 건데요. 1부에서는 본격적인 PR 활동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목표 설정을 하는 PR 목표 설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어요. 그리고 지금은 이어서 창업가의 PR 활동, 그중에서도 오프라인으로 직접 창업가분들이 발로 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대외 활동을 알려드릴 예정이고요. 네, 우선 많은 창업가분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다양한 학회 활동이나 심포지엄 활동, 여러 가지 대회 활동을 직접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런 스타트업들이 실제로 PR 성과가 많이 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열심히 대외 활동을 하시는지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업가는 스타트업의 홍보대사이자 인플루언서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이었거든요. 저도 스타트업에서 일을 해보면서 이 말을 정말 실감하는 게요. 팀원들이 기자분들을 만나거나 홍보를 할 때보다 창업가가 직접 만나고 PR을 할 때 훨씬 더 파급력이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똑같은 PR 활동이라고 해도 뉴스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PR의 결과물이 바로 눈에 보일 정도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창업가분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를 알리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진 몇 장을 가져왔는데요. 이 사진은 이제 메디블록이라는 스타트업의 창업 초기 단계 때 활동 사진들이에요. 보시면 이제 창업가가 박람회나 세션, 그리고 학회, 강연, 세미나 다양하게 직접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지식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회사의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만들어간 사례입니다. 이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했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던 기회였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창업가분들께서 PR 활동을 조금 더 곁들일 수 있는 지식을 나누는 활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례의 경우에 사진에서 잘 보시면 정확하게 회사에 대해서 알리는 활동이라기보다는 세션에서 관련된 주제를 맡는 강연자로서 참여한 경우도 있고요. 관련된 학회에서 우리가 이런 강연을 맡을 수 있다, 이런 토론을 우리가 패널로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함께 제안을 하면서 더 다각적인 활동으로 만들어 나가는 사례로 가져와 봤어요. 큰 범위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우선은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관련 분야부터 차근차근 회사를 알려나가는 활동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대표에게 창업 초기 당시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보자고 했더니 첫 번째는 먼저 우리 업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면서 명함도 나누고 얼굴도 한 번이라도 더 비추고 우리가 퍼블릭 릴레이션십으로 나아가기 전에 진짜 우리 업계 분들과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시작이 있었고요. 또 관련 학회, 심포지움, 박람회 다양한 분야에 있어서 세션을 참여한다거나 발표자로 참여한다거나 강연자로 참여한다거나 그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찾아서 했다고 합니다. 우리 분야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분야에서 열리고 있는 모임, 심포지엄, 학회, 발표, 세션 이런 것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우리 분야부터 우리 리그로 만들어 가자라는 것을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창업 초기에는 아직 서비스에 대한 반응도 많이 오지 않은 상황일 수 있잖아요. 그러면 막상 PR을 하려고 해도, 보도자료를 만들려고 해도, 컨텐츠를 만들려고 해도 어떤 내용으로 만들어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하루하루 창업가분이나 창업팀 분들이 활동하시는 그런 내용들을 컨텐츠화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PR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브랜디드 컨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활동을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컨텐츠를 이제 만들어서 공식 SNS나 브런치, 보도자료, 다양한 채널로 확산을 시키고 공유를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우리의 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단계로 연결을 시키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는 대외 활동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져온 사례가 있는데요. 온라인에서도 충분히 우리 회사를 알릴 수 있는 캠페인 활동들이 있어요.
실제로 마린 이노베이션이라고 하는 스타트업의 사례를 가져왔는데요. 마린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는 이제 친환경 소재를 만드는 회사예요. 뭐 종이컵이나 혹은 요즘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이런 뭐 택배, 그런 상자, 포장지, 다양한 일회용품들을 어떻게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고 처리가 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로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 개발하는 회사인데요. 이런 회사를 열심히 알리는 홍보 활동을 창업가분이 적극적으로 해오시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서 온라인으로 하는 활동도 이번에 하셨어요. 보면 굉장히 친환경 소재와 어떤 관련이 있지 싶은 달콤한 양갱을 같이 펀딩을 받는 그런 활동이에요. 뭐 네이버 포털에서 하는 해피빈 그런 활동인데 보시면 여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냥 막상 봤을 때는 달콤한 양갱에 자연의 가치를 더했다라고 이해하게 되지만 더 들여다보면 이 재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로 친환경 소재를 만드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간략하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 회사, 마린 이노베이션이라는 회사가 친환경 신소재를 만들 때 회사 바닷물에서 오는 그런 해양 부산물로 만들게 되니까 해양 부산물로는 신소재를 만들고 그리고 진짜 그 알맹이로는 달콤한 양갱을 만드는 이런 캠페인 활동을 펀딩을 받아서 진행하면서 어떻게 보면 온라인 캠페인 활동을 함께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회사에 담겨 있는 그런 가치나 뭐 미션 이런 것도 함께 공유를 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고 밑으로 상품 소개를 보고 밑으로 내려와 보면은 이 회사의 홈페이지나 뭐 인스타그램 다양하게 연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달콤한 양갱과 관련된 캠페인이 있네 하고 들어왔다가 이 회사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볼 수 있는 그리고 이 제품을 보면서 또 응원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참여 댓글에도 이 구매를 하고 펀딩을 하면서 이 회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응원을 하는 입장으로 되니까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에서 우리 회사의 팬이 되는 거죠. 요즘은 워낙 PR 활동이 팬 마케팅이라고 해서 그냥 소비자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팬으로 만드는 그런 마케팅 활동이 트렌디하기 때문에 이 활동도 그런 취지에서 잘 살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보면은 이 양갱을 직접 펀딩해서 받은 분들이 이 회사를 알리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이 사진들은 SNS, 인스타그램에 제가 이 회사 태그를 검색했더니 나왔던 사진들이에요. 보시면 이 회사의 내부 분들이 올린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평범한 우리 회사의 제품을 우리 회사가 펀딩을 한 이런 것을 구매한 한 분 한 분의 고객분들이죠. 이분들이 이런 것을 사진을 직접 찍고 인스타그램에 태그를 해서 홍보를 함께 해주는 우리의 팬이자 또 파트너로 같이 가는 그런 활동으로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에도 굉장히 다양한 캠페인 활동이 있구나라는 거를 함께 만들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좋은 예시가 뭐 29cm 이렇게 펀딩 관련된 홈페이지들이 있죠. 와디즈. 창업가분들 입장에서는 PR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어떤 것부터 해야 할지 막막하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펀딩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 회사를 한 번 더 각인되고 또 함께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 이런 의미를 잘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2강에서 이제 대외 활동, 우리 창업가분들이 직접 발로 뛰는 그런 대외 활동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선 그 과정에서 프레스킷도 한번 같이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다양한 분들을 만나고 또 온라인으로 캠페인 활동을 할 때에도 우리가 앞에서 우리 1강에서 어떤 PR을 할 것인지, 어떤 메시지를 전할 것인지 브랜딩을 하는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런 과정을 어떻게 보면 진짜 이제 담아내는 것이 프레스킷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프라인으로 활동을 하실 때도 명함만 주고받는 것도 물론 명함을 받고 같이 또 후속적인 연락을 주고받으시면서 인연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지만
그 현장에서 회사에 대해서 한 번 더 임팩트 있게 각인을 줄 수 있는 것은 아무래도 프레스킷이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회사를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패키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회사는 어떤 회사인지 회사 소개서를 간략하게 담아주시고 또 서비스 소개서나 제품 소개서, 우리가 지금 주력하고 있는 우리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시고 또 홍보를 PR을 하게 될 수 있을 때 활용하실 수 있는 그런 CI 로고나 대표 이미지나 구체적인 서비스 제품 이미지, 그리고 혹시라도 보도자료가 있는 상황이라면 보도자료와 함께 실을 수 있는 이미지 파일도 담겨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를 또 주고받을 수 있는 뭐 이런 PR 담당자가 있다면 컨택 포인트도 함께 담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실제로 인쇄해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요즘은 아무래도 바로 기자분들이 직접 활용하실 수 있게 파일로 담아서 구글 링크를 드리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USB에 담아서 전달을 드리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우선은 명함을 주고받은 후에 그 연락처로 바로 이런 프레스킷이 담겨있는 구글 독스 링크를 보내주시는 게 가장 요즘 트렌드에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대외 활동을 한번 시작해 봐야지 하기 전에 이런 프레스킷이 완성되어 있으면 훨씬 더 빠르게 우리 회사를 알릴 수 있다는 거,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의 전반적인 이런 정보를 바로 전달할 수 있다는 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알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2강에서는 창업가의 대외 활동 이야기 나눠보았습니다. 그럼 다음 3강에서는 뉴미디어를 통한 PR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